특검이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그 게이트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저 강북구는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리고 김건희 일가 의혹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일가 의혹을 밝히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응원이 있었고, 그리고 현직 언론인의 이로운 조력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김건희 집사 게이트 추적에도 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렇게 혼자가 아니었기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집사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했고, 그의 동업자 조모 씨가 운영하는 IMS 모빌리티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23년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 모빌리티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사모펀드 주가산을 통해서 184억을 투자했고, 투자 직전에 설립된 김씨 아내 회사가 그 투자금 중 46억을 소위 구주거래라는 매우 이례적인 수법으로 챙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김건희 집사 김씨 부부가 IMS 모빌리티 지분을 보유하고, 그리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누린 막대한 차익입니다. 김 씨는 2017년 10월 IMS 모빌리티 사회이사였던 이모 씨로부터 주식 4,000주를 주당 1만 원에 인수합니다. 같은 해 IMS 모빌리티가 김 씨의 다른 업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위 주식 교환의 방법으로 1,409주를 취득합니다. 주당 78만원으로 계산된 가격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두 과정에서 주당 가치가 크게 다른 점은 매우 신기하고 매우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김 씨는 지분 취득 3년 후인 2020년 일부 지분을 주당 146만 원에 매각해서 34억의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후인 23년에는 김 씨 배우자가 직전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나머지 지분을 모두 정리해서 46억 원을 챙깁니다. 종합하면 김 씨 부부는 IMS 모빌리티 지분을 6년간 보유하면서 대략 68억 원대의 차익을 실현한 셈입니다. 2017년도 헐값의 지분 인수와 그리고 주식 교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익입니다. 지분 처분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득 과정, 자금의 흐름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22년 1주당 주식 가격을 5,0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된 배경, 그리고 김 씨의 지분이 김 씨 배우자 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무상 거래나 헐값에 양도되었다면 증여세 탄류 의혹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 IMS 모빌리티의 전신 비마이카와 김건희의 연관성입니다. 비마이카는 2013년 법인 설립 후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때 도이치모터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BMW 차량을 지원받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그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비마이카 대표 조 씨는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김건희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마이카는 운영 자금을 신한저축은행에서 차입합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신한저축은행 장기 차입금 74억 원이 있었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의
장고증명서 2조, 그리고 파주 요양병원 관련 대출 의혹 등 김건희 일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김건희 일가 범죄 의혹에 연루된 두 곳에서 차량 지원은 물론 초기 운영자금 지원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 집사 김 씨는, 그리고 김 씨의 동업자 조 씨는 신한저축은행 차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도이치모터스, 신한저축은행, 비마이카 모두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여러 차례 협찬사로 참여한 사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이치모터스 차량 지원, 신한저축은행 장기 차입금 지원, 그리고 김건희의 개입과 관련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셋째, BMC 세렌바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관계와 김건희의 연관성입니다. BMC 세렌바이라는 회사는 비마이카가 인수한 자회사입니다. 현재는 BMC 모빌리티로 법인명이 바뀌었습니다. 본래 이 회사는 2010년 비컨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비컨 건축사 사무소 창신 개발로 법인명이 바뀌었고, 건축 디자인과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놀랍게도 김건희는 2013년 말까지 이 회사의 등기 임원인 사내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고 이 회사는 IMS 모빌리티의 전신 비마이카에 인수되어 BMC 세렌바이로 법인명이 바뀝니다. BMC 세렌바이는 2021년 BMC 모빌리티로 바뀌고 2022년 모회사인 IMS 모빌리티의 전신 IMS1에 흡수 합병됩니다. BMC 세렌바이는 2020년까지 모회사 비마이카의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로 교체해서 지분을 보유한 겁니다. 그런데 BMC 세렌바이의 비마이카 지분이 처분된 2020년은 공교롭게도 김건희 집사 김 씨가 비마이카 지분을 1차 처분하여 34억 원의 이익을 실현한 시점입니다. 의문이 쏟아집니다. 김건희 집사 김 씨의 동업자 조 씨는 왜 기존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건축 디자인 및 부동산 관련 회사, 특히 김건희가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를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었을까요? BMC 세렌바이는 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왜 2020년에 처분한 걸까요? 넷째, 카카오와의 연관성입니다. 김건희 집사 김혜성, 그리고 IMS 모빌리티, 이 모든 것이 카카오와의 관계가 여러 장면에서 확인됩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는 앞서 언급한 2023년 IMS 모빌리티에 대한 184억의 규모의 지분 인수에 30억 원을 투자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분 투자 외에도 IMS 모빌리티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2021년 6월 두 회사는 렌터카 중개 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맺습니다. 2023년 8월 두 회사는 일본 오릭스 자동차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또한 김건희 집사 김 씨는 카카오페이 증권 부사장 이력이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 의혹 관련 신한저축은행의 모그룹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의 차남 박모 씨는 2024년 10월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부분장이었습니다. 카카오 창업주 겸 총수 김범수와 김건희가 함께 찍은 사진은 이미 오래전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카카오와 관계가 수없이 겹치는 것은 과연 우연인 겁니까? 아니면 오종의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집사 김혜성, 그리고
비마이카에서 IMS 모빌리티로 이어지는 회사, 비컨 건축에서 BMC 세렌바이를 거쳐 BMC 모빌리티로 이어졌고, 그리고 IMS 모빌리티의 전신 EMS에 흡수 합병된 또 다른 회사 비마이카에 대한 이상한 투자와 김건희 집사의 지분 정리와 막대한 차익, 카카오와의 관계 하나하나 따로 보면 단순한 투자일 수 있고 우연일 수 있지만 조각을 맞춰보면 얽히고 설킨 하나의 몸통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 뒤에 가려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은 특검의 시간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촉구합니다. 오늘 제기한 사실과 의혹을 포함해서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